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4월 5일자 공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풍문 도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SK온이랑 합작 배터리 공장을 북미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래 사업 경영 계획을 했었는데 2026년 가이던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판매 대수 목표는 401만 대고 매출액은 134조 원에 영업이익은 12조 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약 32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한금속인데요. 스테인리스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1대 1.5 비율이었는데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20일. 이제 신주는 이제 재평가 적립금에서 나왔고요.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주주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제 이걸 하는 목적이 이제 주가 관리에 굉장히 그런 목적이 큽니다. 최근에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스테인리스 상품의 정가가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주가에 조금 신경을 쓰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5일 코스닥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기업은 V1텍하고 코렌텍, 이오플로우입니다. 공시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오플로우, 본업의 성장과 훌륭한 파이프라인. 우선 V1텍인데요. V1텍은 2차전지 배터리 장비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V1텍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상대는 LG전자고 지역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47억이고 이제 매출액 대비 8% 규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전에 발표했던 코렌텍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원래 전환 청구 CB 물량이 한 200억 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나온 게. 근데 현재는 이제 200억이 아니라 더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는데 7억 그리고 12억을 각각 전환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전환 서치의 잔액은 193억 그리고 108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총 300억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현재 160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이오플로우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몸에 붙이는 인슐린 패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가 파미오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는데 그 파미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30억 규모를 참여한다 했고 파미오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이제 비인슐린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 그래서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미오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살펴보면 파미오는 이오플로우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이오플로우의 김대진 대표님이 여기 파미오의 대표이사로도 참여하고 계셨는데 현재는 안현덕 CFO가 작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다 해요. 그래서 파미오는 어떤 회사냐? 약물 재창출 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미 허가받은 많은 약물들 중에서 이제 이오플로우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뭐 적응증이나 응용 환경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미오에 추정되는 파이프라인은 몇 개, 한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뭐 난임 치료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그리고 모르핀 등의 진통제인데 이 3가지는 IR 그리고 대표이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꾸준히 언급된 그런 파이프라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남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미국 회사들하고도 꾸준히 컨택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 밝혔고요.
이게 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오플로우의 그 3mm형 패치가 개발되면 이 모르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가 가능하다고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타 법인을 준비한 갓도고요. 이번에는 3개의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린카가 있는데, 그린카는 롯데 렌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롯데 경영전략 본부장님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린카 대표이사님을 취업하시는 동시에 이제 롯데렌탈 대표이사를 취업하신 동시에 그린카 대표이사로 취업하신 최진환님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본부장이 대표이사를 맡다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건 그만큼 그린카의 중요성이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새로 취업하신 분의 양력을 챙겨봤는데, 원래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SK 브로드밴드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롯데렌탈 대표이사가 되시고 동시에 그린카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은 이러시고 경력이 이제 금융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렌탈이나 그 공유 경제 같은 것도 결국에 금융업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가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이렇게 넘어오셨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타 법인에서 TND라는 회사가 사업 보고서를 내서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지금 방열판과 그리고 2차전지 케이스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생산 능력도 올해 이제 새로운 회사를 사면서 이 VWMEB 이쪽에 올라왔는데, 이쪽도 되게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폭스바겐이랑 여러 회사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미래오토스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4기 항공이라는 회사인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20년에서 21년 갈 때는 거의 10% 늘었고, 이번에는 거의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지만 플라자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는데, 그 PCB랑 반도체 패키징 표면 세정에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출이 이제 87% 나오는데,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사업 보고서 적기로는 우리는 피어 그룹이 없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도 과거보다 이제 10% 가까이 올랐다는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수출 가격은 조금 떨어졌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없고, 얘들 매출액이 결국에 우리는 그 시장 점유율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이 이제 최대 캐파가 120까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25, 47, 58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너무 캐파에 비해서 좀 생산 실적이 덜 나왔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에 상당히 되게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다는 거는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이제 46%,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결국에 소액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계속 상장 결심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배당 금액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200원, 300원, 350원 올라가고 단기적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회사를 뽑기보다 이 두 회사를 중점적으로 받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특자 2분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윤영준 사장님께서 약 2,500만 원을 장내 매수하셨습니다. 건설사 업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업황이 좀 괜찮아지는 건가? 이렇게 한번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이 김철호 전무님께서 3,000주를 6,990원에 취득하셨습니다. 대략 2,100만 원의 금액이고, 또한 구은미 전무님께서
만주를 6,800원에 취득하셔서 한 6,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장려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보니까 왜 계속 이렇게 전문님들이 사실까 이렇게 보니 좀 궁금해서 이거 원픽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 이 DGB 금융지주는 2011년 5월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드넷을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된 DGB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은행, 은행업, 하이투자증권, 증권, DGB 생명보험업, DGB 캐피탈, 또 하이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PBR 밴드 차트를 봤을 때 거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거쳐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은 한 6,072억, 당기순이익이 한 4,364억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잘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서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최근에 그 주총에서 김태호 회장님께서 앞으로 자사주 소각과 중간 배당을 적극 도입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좀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는 또 좀 더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 회장님께서도 최근에 만주를 6,994원에 장려 매수하셔서 좀 이 정도면 좀 의미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DGB 금융지주는 시가총액이 1조 1,430억 정도이고 배당 수익률 또한 9.29%이기 때문에 웬만한 은행 예적금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4월 5일자 공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이제 유의미한 그 공시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 사업보고서가 나온 앞주어스라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험동물이랑 연구용 피부 및 연구용 세포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22년도 실적은 매출이 7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적자예요. 이제 매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부문을 이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의료 및 실험용 미니돼지입니다. 미니돼지는 이제 인간과의 유사성이 그 비교적 높은 비설치료 모델에 대한 그 실험동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마이크로피그는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피그는 다양한 소형 품종의 돼지들을 이제 교배를 통해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형질을 고정시킴으로써 이제 생물의학 연구에 적합하게 표준화된 의료 및 실험용 미니 돼지입니다. 사육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종 이식용은 뭐 DPF, 그 다음에 약물 등의 실험용은 SPF, 의료기기 등의 일반 실험용은 컨벤셔널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에서도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소재인데, 마이크로피그 기반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독성이나 효능 검증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험용 소재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간 유래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설치류 등의 동물 유래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임상 위탁 연구 용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피그나 또는 리소스 자원을 이용한 비임상 위탁 연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의료용 이종 이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장기 핵심 사업 아젠다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 등록종인 DPF 그 마이크로 피그를 활용해서 인체 이식할 때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형질 전환 대지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